지난주 고3부터 시작한 등교 수업이 27일 초등학교 1, 2학년과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까지 확대됐습니다. 교육청은 교실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을 병행하도록 했습니다. 정부의 강화된 방역 지침에 따라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탑승을 제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시행 첫날 도시철도 서면역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부산시가 부산항 북항 재개발 2단계 사업에 주도적으로 나설 것이라며 공공성 확보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컨소시엄에서 부산시의 지분이 11%에 불과해 시의 방향성이 얼마나 반영될지는 의문입니다. 부산시가 서구 암남동 일대에 수산식품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을 세우고 상반기 중 정부에 예타조사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부산입니다. 지난주 고등학교 3학년 등교에 이어 굳게 닫혔던 초등학교 교문도 27일 활짝 열렸습니다. 첫 등교길에는 초등학교 1, 2학년들이 나섰는데요. 특히 기장군 일광신도시에 신설 이전한 일광초등학교는 더욱 특별한 출발을 했습니다. 김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의 첫 등교일. 학교로 들어서는 학생들의 표정에는 긴장감과 설렘이 가득합니다. 학생들은 1m 간격의 빨강, 노랑, 보라색의 바닥 스티커를 따라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깁니다. 아이를 보내는 학부모의 마음은 벅차오릅니다. 진짜 너무 오래 걸려서 가방 메고 가는데 진짜 너무 가슴이 벅차고 제발 이제 모든 게 다 잘 끝나서 진짜 마스크 벗고 좀 친구들이랑 부대끼면서 지낼 수 있는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입구에서는 열화상 카메라로 아이들의 체온을 측정하고 교실에서는 책걸상 거리두기를 하며 수업을 진행합니다. 기분도 좋고 학교에서 공부하니까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집에 있었을 때는 많이 답답해서 공부를 잘 못했었는데. 특히 일광초등학교에서는 저학년 맞춤형의 코로나19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격주제로 저학년들 격주대로 학교를 운영하기로 했고 잠잠해질 동안에 그리고 그 화장실 앞에서의 인력 지원이라든지 도서관 인력 지원이라든지 또 교통 인력 지원, 방역 지원 이런 사람들을 다 지원을 해서 더 철저히 준비를 하고 있고. 일광초등학교의 첫 등교는 더욱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일광신도시 조성으로 93년의 역사와 전통을 담은 옛 학교를 떠나 42학급의 신설학교로 이전했기 때문입니다. 일광초 졸업생 선배들은 후배들의 첫 등교에 많은 응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추억이 담는 학교를 떠나가지고 새롭게 좋은 학교에 오니까 제가 초등학교 1학년 기분 같은 이런 기분이 듭니다. 애들 보니까 후배들 보니까 참 귀엽고 자랑스럽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무려 4번의 연기 끝에 의미 깊은 첫 발을 내디딘 일광초등학교. 90여 년의 역사와 전통을 간직한 일광초등학교가 많은 사람들의 우려와 관심 속에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앞으로 이곳 새로운 터전에서 또 어떠한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갈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현정입니다. 27일 부산에서는 초등학교 1, 2학년 5만 1천여 명을 비롯해 14만 3천여 명이 등교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교육청은 학생 수 1,000명 이상인 과대학교 30곳은 학년별로 20분 이상 시차 등교하도록 하는 한편 교실의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 학년별, 학급별 등으로 구분해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을 병행하도록 했습니다. 지난 20일 고3부터 시작한 등교 수업은 27일부터 초등학교 1, 2학년과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까지 확대됐습니다. 부산에서 코로나19 지역 감염은 주춤하는 모습이지만 타 지역에서는 소규모 감염 사례들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인데요. 부산 도시철도를 비롯해 버스와 택시에서는 개인 방역의 가장 기본 수칙인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탑승을 제한하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안수민 기자가 시행 첫날 부산 도시철도 서면역에 다녀왔습니다. 아침 출근 시각, 지하철에서 사람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대다수는 마스크를 착용했습니다.
하지만 종종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들도 눈에 띕니다. 깜빡하고 가져오지 않았거나 저 마스크 착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스크 착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스크요? 예. 나도 왔고. 답답함에 마스크를 잠시 벗어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있는데 내가 깜빡. 서울은 그랬는데 지금 지방은 좀 덜하다 이가. 지방은 그렇게까지 할 수 있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같은 상황에서는 도시철도 탑승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정부의 강화된 방역 지침에 따라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화가 시행되면서 시도지사의 권한으로 승차 거부가 가능해진 것. 대다수 시민들은 꼭 필요한 조치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당연히 코로나면 당연히 뭐 해야 되지, 안 하면 안 되지요. 코로나 오르면 안 되니까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남한테도 다 피해가 가는 거니까 주변에 안 퍼지려면 착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면역과 부산역, 연산역 등 부산 도시철도 주요 역사에는 마스크 자판기도 설치될 예정입니다. 마스크를 이제 챙겨 오시지 못한 고객님들의 편의를 위해 주요 8개 역사에 마스크 자판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설치 시기는 6월 초순부터 6월 중순까지 순차적으로 설치 완료할 예정입니다. 잡힐 듯 잡히지 않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 속에 지하철은 물론 버스와 택시, 비행기까지 이제 모든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은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부산항 북항 재개발 2단계 사업에는 부산시가 주도적으로 사업 추진에 나서면서 공공성 확보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벌써부터 난개발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세한 소식 김한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항 2단계 재개발 사업 발표에 앞선 변성환 부산시장 권한대행. 1단계 사업은 시민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한 한계를 인정했습니다. 시민들의 눈높이에 좀 부합하지 못하고 하는 아쉬운 점도 좀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항 2단계 항만 재개발 사업은 부산 시민의 뜻을 모아 시민의 힘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부산시는 북항 2차 재개발은 난개발을 막고 원도심 발전과 연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차 개발을 위해 BPA와 LH, 코레일 등 5개 기관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에서 시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만큼 난개발 우려는 없다는 겁니다. 또 주변 철도 부지를 광장 등으로 조성하고 자성대부두 일대는 연구시설물 부지로 남기는 등 사업계획 자체가 공공성 확보에 주력했다고 말했습니다. 부산시는 개발 효과를 원도심과 연계시키기 위해 항만 재개발 구역과 원도심을 연결하는 직선 도로 2개를 개설하는 계획도 포함시켰습니다. 하지만 난개발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바다 조망권 확보 방안은 여전히 부족해 보입니다. 우리 부산시의 적극적인 참여와 공공개발 방식을 통해서 이제까지 지적되었던 난개발이 지적된 사항은 해소할 것으로 믿고 있으며 부산시는 시민들의 의견을 개발 방향에 반영시키겠다는 계획이지만 컨소시엄 내에서 부산시의 지분이 11.3%에 불과해 부산시의 입김이 얼마나 통할지도 의문입니다. 더욱이 1차 재개발 당시 동구청과 해수부의 반대 의견에도 레지던스 건축을 허가한 전례로 볼 때 부산시가 시민들의 의견을 얼마나 수렴할지도 미지수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자가격리 명령을 받고도 외출해 학교 수업을 들은 중국인 유학생이 적발됐습니다. 부산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중국인 유학생 20살 A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최근 해외에서 입국해 29일까지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지만 자신이 다니는 대학교에서 강의를 듣다가 지인의 신고로 단속됐습니다. 부산에서 자가격리 수칙을 어겨 단속된 사람은 모두 29명입니다. 27일 오후 1시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언양휴게소 인근 도로를 달리던 컨테이너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자 운전자 A씨는 긴급 대피해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컨테이너 운전석 등이 불에 탔습니다. 경찰은 운행 중 엔진 쪽에서 불이 났다는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서구 암남동 일대에 수산식품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부산시는 내년부터 2024년까지 서구 암남동에 수산식품 개발 플랜트와 혁신성장지원센터, 수출 거점 복합센터를 구축한다고 밝혔습니다. 총 사업비는 1,285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고 국비 70%, 시비 30%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부산시는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 상반기 중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지난 2018년 부산시가 이 사업의 예타 조사를 추진한 바 있지만 당시에는 일부 사업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고 관계 부처와 협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외됐습니다. 부산 진구 연지동과 초읍동 지역 주민들을 위한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6일 주민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부산시 도시계획 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에 따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설계와 운영 등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총 사업비 77억여 원이 투입돼 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될 가칭 성지종합사회복지관은 오는 2022년 완공 예정입니다. 온천천과 사직천 합류 지점에 비점오염 저감 시설이 본격 가동됐습니다. 오염물질 때문에 물고기 집단 폐사가 반복되는 곳이었는데요. 비점오염 저감 시설로 수질 개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박인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반복되는 온천천 물고기 집단 폐사. 비가 올 때 도로나 공사장 등의 불특정 장소로부터 하천에 유입되는 비점오염원 때문입니다. 반복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비점오염 저감 시설이 사직천과 온천천 합류 지점에 설치됐습니다. 지난 2017년 착공한 뒤 올해 4월 종합 시운전을 거쳐 지난 15일 본격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사직천에서 온천천으로 합류되는 지점에 이 시설을 오늘 이제 준공을 하게 됐습니다. 예산은 우리가 한 236억이 투입됐고 2017년도 착공을 해가 오늘에 이르러서 준공을 하게 됐습니다. 온천천 비점오염 저감 시설은 오염물질이 많은 초기 오염원 3,400세제곱미터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또 시간당 약 8,400세제곱미터의 유입수를 거를 수 있습니다. 이번 비점오염 저감 시설 가동으로 수질이 개선돼 물고기 폐사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비점오염 물질이 순간적으로 유입이 되면서 수중 용존산소가 급격히 고갈되는 상황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물고기 폐사 등이나 수질 악화 등이 유래 초래되고 있는데 사직천으로 유입되는 이러한 비점오염 물질을 일정량을 제감시키게 된다면 용존산소 고갈이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을까. 한편 부산시는 동래와 연제, 금정구로 분리돼 관리하고 있는 온천천의 통합관리 방안도 오는 7월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2022년까지 분류식 하수관로 공사를 완료하고 유지용수 공급 예산을 증액하는 등 남은 수질 개선 사업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본격 가동을 시작한 온천천 비점오염 저감 시설. 수질 개선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HCN 뉴스 박인배입니다. 서구 닭밭골은 벽화마을로 유명하지만 소방차가 들어갈 수 없는 화재 사고에 노출된 마을인데요. 이런 불안을 없애기 위해 마을 한가운데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공원이 마련됐습니다. 이 방제공원은 계속해서 만들어질 계획입니다. 장동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구 닭밭골은 1953년 부산역 대화재 당시 피해자들이 이주해 오면서 만들어졌습니다. 70년이 지난 지금 마을은 개발되지 않은 채 당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벽화로 꾸며진 관광 명소이기도 하지만 안전과는 거리가 멉니다. 노후 슬레이트 주택이 밀집해 있고 폐공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골목은 거미줄처럼 얽혀 있고 소방차가 들어올 수 없는 폭 4m 미만 도로는 90%에 이릅니다. 좁은 골목길 때문에 실제 화재 사고가 났을 때는 주민들이 상당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 최근 5년간 9건의 화재 사고가 나 약 1,0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화재 위험이 도사리고 있던 닭밭골 한가운데 작은 공원이 하나 생겼습니다. 이 공원에는 각종 방제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공원 이름 역시 방제공원. 소방호수가 연결됐고 투척용 소화기 등이 비치됐습니다.
소방대원이 출동하기 전 주민들이 초동 대처를 할 수 있는 곳입니다. 혹시나 불이 났을 때 소동적으로 진압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위치 또 그런 장비가 있으면 굉장히 좀 수건 사업이었고 좋은 어떤 그런 행사인 것 같습니다. 이번 방제공원 조성과 함께 닭밭골에는 주민 소방단이 만들어져 마을 안전을 책임지게 됩니다. 한편 서구는 안전 취약 지역에 방제공원을 추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부산 뉴스 장동원입니다. 부산시가 코로나19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기술 창업 기업을 돕기 위해 긴급 자금 지원에 나섰습니다. 시는 기존 창업 지원 사업 예산을 조정해 2억 5천만 원을 확보했다며 250개 기업에 100만 원씩 현금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사업자 등록지와 대표자 주민등록지가 모두 부산인 기업 중 올해 들어 4월까지 매출액이 지난해보다 30% 이상 감소한 기업입니다. 부산진구가 코로나19 영향으로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책 아이디어를 공모합니다. 공모 주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 부산진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누구나 제안할 수 있습니다. 부산진구는 제안된 정책은 심사를 거쳐 구정에 반영할 방침입니다. 전국적으로 이혼이 크게 줄어든 가운데 특히 부산의 이혼 감소율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7일 통계청이 내놓은 3월 인구 동향을 보면 3월의 전국 이혼 건수는 7,200여 건으로 지난해보다 19.5% 줄었고 부산은 52%나 감소해 감소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부산은 또 1분기 이혼율도 25.2%가 줄어 전국에서 감소폭이 가장 컸습니다. 통계청은 최근 5년간 부산의 이혼 건수가 대체로 늘어나는 추세였다며 이번에 조사된 이혼 감소는 매우 예외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립부산과학관은 다음 달 6일부터 봄학기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봄학기 교육 프로그램은 7세부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체험형 수학 및 과학 교육으로 유아과학교실, 창의탐구교실, 소프트웨어 코딩교실 등 5개 분야로 구성됩니다. (5월 28일) 기상정보입니다. 부산은 오전부터 대체로 맑겠으나 오후 들어서 구름 조금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16도, 낮 최고기온 24도까지 오르며 두꺼운 빨래도 잘 마르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이 끼는 가운데 오전에 전라도, 낮에 경기 북부와 동해안을 제외한 강원 북부에는 곳에 따라 비가 내리기도 하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남부, 남해 동부 두 해상 모두 맑은 날씨를 보이겠으며 물결은 최대 1m까지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참고에 운항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부산은 다음 주 초반까지 비 소식 없이 한낮에는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겠습니다. 낮 기온은 23에서 24도의 분포를 보이며 조금 덥겠고요.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겠으니 외출 시 차단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